베르세르크가 명작이냐고 물으면 사실 이게 답하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왜냐면 이 작품이 1989년에 시작해서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완결이 안 났거든요. 그동안 전 세계에 7천만 부 이상 발행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결말이 없는 상태인 거죠. 보통 우리는 이야기가 끝을 봐야 명작인지 아닌지 따지잖아요. 그런데 베르세르크는 안 끝났는데도 다들 전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림만 보고 그냥 잔인하고 피 튀기는 만화구나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 작품의 어두움은 자극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작품이 던지는 질문 그 자체의 무게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베르세르크가 이렇게까지 오래 사랑받는 이유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베르세르크를 명작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그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이 압도적이라서 세계관이 방대해서 그것도 다 맞는 말이긴 한데 핵심은 아니거든요. 사실 베르세르크라는 작품은 첫 장부터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운명에 맞설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를 그 긴 세월 동안 집요하게 파고든 작품이 바로 베르세르크인데요. 오늘은 그걸 4가지로 나눠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 가츠입니다. 가츠는 자기 몸만 한 거대한 검을 들고 사람이 감당도 못할 괴물들을 베어 넘기는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처음 보면 그냥 엄청 센 주인공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베르세르크가 특별한 건 가츠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계속 이기거든요. 싸우면 이기고 또 이기고 거의 안 지는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겨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적을 아무리 베어 넘겨도 과거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복수에 가까워질수록 자기 자신이 더 망가져 간다고 하는데요. 보통 주인공은 강해질수록 뭔가를 얻잖아요. 근데 가츠는 강해질수록 오히려 잃습니다. 운명이 이 사람을 계속 짓밟는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사람은 모든 걸 잃은 뒤에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가츠는 강한 주인공이라기보다 무너진 채로도 계속 걷는 인간에 가까운데요. 사실 우리가 가츠한테 빠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가츠처럼 거대한 검을 휘두를 순 없어도 다들 한 번쯤은 무너진 채로 그냥 버텨야 했던 날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츠가 대신 짊어지고 걸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베르세르크가 흔한 액션 만화랑 다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피스입니다. 사실 이 캐릭터 얘기 들으려고 오늘 영상 켜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리피스가 베르세르크에서 제일 미움받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는 짚고 가야 합니다. 그리피스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누굴 배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피스는 원래 자기 꿈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친 사람이었는데요. 누구보다 간절했고 누구보다 멀리 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게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디로 가느냐. 끝에 가서는 그 꿈 때문에 사람까지 제물로 삼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피스가 무서운 건 그가 괴물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꿈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이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가츠가 모든 걸 잃고도 살아남은 인간이라면 그리피스는 꿈을 위해 인간성을 버린 인간인 거예요.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베르세르크가 그냥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은데요. 그리피스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선 이해가 가는 인간일까요? 이게 사실 베르세르크 팬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답이 안 갈리는 질문이거든요. 세 번째는 황금시대입니다. 베르세르크 팬들이 입을 모아서 여기가 진짜다 하는 구간인데요. 근데 이 황금시대를 그냥 옛날 회상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황금시대는 가츠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이란 걸 가져본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 가츠는 복수밖에 모르던 검 하나로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요. 이 시기에 처음으로 동료가 생깁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싸우고 같이 웃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피스라는 눈부신 사람도 만나고요. 그리고 캐스커를 만나게 됩니다. 캐스커는 가츠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지게 만든 사람인데요. 평생 싸움밖에 모르던 사람한테 드디어 지킬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캐스커가 중요합니다. 가츠라는 사람이 송두리째 바뀌는 축이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수가 아니라 자기 길을 스스로 골라보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황금시대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전후 몇 명을 잃는 게 아닌데요. 가츠가 태어나서 처음 손에 넣었던 세계가 통째로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직 안 보신 분들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간을 지나온 독자가 잃는 건 좋아하던 캐릭터 몇 명이 아니라 가츠가 처음으로 가졌던 세계, 그 전부라는 겁니다. 베르세르크가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오래 박혀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오늘 제목으로 돌아올 차례입니다. 미완성인데도 왜 전설이냐는 거죠. 보통 우리는 결말까지 다 보고 작품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베르세르크는 아직 안 끝났는데도 전설처럼 불립니다. 이게 단순히 결말이 없어서 신비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던져놓은 질문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요. 복수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가? 꿈은 어디까지 허락되는가? 한번
망가진 사람도 다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질문, 인간은 운명에 맞설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아직 답이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서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베르세르크가 미완성으로 남은 데는 좀 슬픈 이유가 있는데요. 이 작품을 평생 그려온 작가 미우라 켄타로가 2021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30년 넘게 인생의 거의 전부를 이 한 작품에 쏟은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작가가 생전에 가까운 동료한테 이야기의 큰 흐름과 결말 방향을 들려줬고, 지금은 그 동료의 감수 아래 작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베르세르크는 작가는 떠났는데 이야기는 아직 걸어가고 있는 좀 특별한 작품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베르세르크라는 작품이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모든 걸 잃고도 계속 걷는 이야기가 정작 작가가 떠난 뒤에도 계속 걷고 있으니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베르세르크가 명작인 이유는 잔인해서도 아니고 어두워서도 아니고 그림이 압도적이라서도 아닙니다. 모든 걸 잃은 인간이 그래도 계속 걸어가는 이야기, 이걸 이만큼 끈질기게, 이만큼 정직하게 그려낸 작품이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베르세르크는 완결이 돼서 전설이 된 게 아니라 완결이 안 됐는데도 우리 안에 끝나지 않는 질문을 남겨서 전설이 된 겁니다. 오늘은 작품 전체를 크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리피스라는 인물 하나만 제대로 파고드는 영상은 다음에 따로 가져오겠습니다. 그 캐릭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베르세르크 명작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안 끝났으니 판단은 보류 이쪽이신가요? 저는 명작 쪽인데 여러분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